절대 함락되지 않는 아주 단단하고 굳건한 요새를 우리는 난공불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난공불락 요새는 어디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절대 뚫리지 않는 요새, 바로 콘스탄티노플 성벽인데요. 이 요새를 뚫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우르반을 소개합니다. 때는 330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동로마의 수도를 옮깁니다. 이곳은 비잔티움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되면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지역은 동서남북 교통로의 유충지에 위치해 있고 해상로로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곳은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번영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주변 국가에서는 이곳을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마침내 1453년 오스만티르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게 됩니다. 해군과 육군을 동원해 100여 척이 넘는 함선과 15만 명이 넘는 병사들을 이끌고 영토 함락 전쟁을 시작하죠. 그런데 앞서 콘스탄티노플 성벽이 난공불락의 대표 아이콘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 성벽이 도시 성벽 중 방어용 성벽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길이인 29km, 외성벽의 높이는 8m, 내성벽의 높이는 12m로 50개 이상의 성문과 300개 이상의 요새가 구축된 그야말로 막강한 성벽이기 때문입니다. 시멘트와 같이 단단한 재료를 아낌없이 모아서 세 겹으로 쌓아 올렸으니 벽을 하나만 뚫는다고 해서 들어올 수도 없었거니와 그 벽을 뚫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민족들의 수많은 침입에도 불구하고 동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이곳에서 굳건히 자리할 수 있었던 거죠. 오죽하면 알라신도 부수지 못하는 성벽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스만티르 제국을 이끌고 이곳에 쳐들어온 메흐메드 2세는 이 성벽을 뚫고 말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부술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마침 적임자가 있었어요. 그가 오늘의 주인공 우르반입니다. 우르반은 사실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무기 기술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끝내주는 대포를 만들 테니 나에게 이 정도의 봉급을 달라. 하지만 그가 제시한 봉급이 너무 높기도 했고 콘스탄티노플에는 그만한 대포를 만들 재료도 없었기에 그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르반은 콘스탄티노플을 떠나 오스만 제국으로 갔고 메흐메드 2세에게 접근해 로마 황제에게 제안했던 그 끝내주는 대포를 다시 이야기하죠. 자신의 대포면 저 성벽을 부술 수 있다라면서요. 그리하여 자금과 재료를 지원받아 3개월 만에 초거대 대포인 바실리카를 만들게 됩니다. 바실리카는 포신의 길이가 8.2m에 달하고 무게가 450kg의 초거대 대포인데요. 포탄을 한 번 쏘면 1.6km 이상 날아갈 정도로 그 위력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이 대포는 크기도 어마무시해서 한 번 옮기려면 황소 60마리에 사람 200명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도 매우 짧았고 포탄을 장전해서 발사하는 데만 무려 3시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반동과 하염이 너무 센 탓에 하루 최대 7발 이상을 발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진 대포면 저 단단한 성벽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얼마 뒤 우르반이 만든 대포 바실리카가 전장에 투입됩니다. 오스만티르 제국의 왕은 이 대포가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하죠.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포를 아무리 쏴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무너졌다 싶으면 로마인들이 밤새 그 벽을 보수해놓고 다시 대포를 쏘면 또 성벽을 고쳐놓으니 이건 뭐 끝나지 않는 싸움인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대포를 한 번 쏘고 다시 쏘려면 3시간이 걸리고 하루에 최대 7발밖에 못 쏘다 보니 쏘면 보수하고 이러니까 성벽을 뚫을 수가 없는 거죠. 비록 대포는 성벽을 뚫을 수 없었지만 로마인들의 멘탈을 흔들기엔 아주 충분했습니다. 오스만티르 제국은 이 기세를 몰아서 해상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티르 제국을 막기 위해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는 해상로를 모두 막아버리자 오스만티르 제국은 이에 질세라 배를 직접 들고 산을 넘어서 그들이 막아놓은 저지선 안쪽으로 배를 옮겨서 해상 공격을 합니다. 오스만티르 제국도 정말 독하네요. 그리고 5월 29일 오스만 제국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오스만티르 제국의 정예부대인 예니체리 군단까지 합세하자 결국 동로마 제국인들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죠. 공방전에 얽힌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성에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비밀 통로가 있는데 한 문지기가 깜빡해서 문을 잠그는 걸 잊었고 이걸 안 오스만티르 제국 병사가 밀고 들어와서 도시를 함락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453년 5월 29일 마침내 오스만티르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고 오스만티르크 제국의 수도로 정했죠. 그리하여 탄생한 곳이 오늘날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입니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국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곳에 있던 예술가와 문학가들이 이탈리아로 건너갔고 이후 비잔티움 문화를 유럽 전역에 퍼뜨리며 유럽의 문학과 학문을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성벽,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1등 공신, 무기기술자 우르반이었습니다.